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오늘은 순천 도드랑컴 코버컵 결승전 소식하고 국가대표 9월에 있는 세계선수권대회 예비 엔트리 발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버컵 결승전 소식인데요. GS 칼텍스는 기름집은 20일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의 2022 순천 도드랑컵 프로배구 대회 여자부 결승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문지윤이 17득점, 권민지가 13득점, 유서영 9득점, 오세현 6득점이 그 뒤를 바쳤고 이날 승리로 우승을 차지한 기름집은 2020년 제천대회 이후 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도 함께 달랬죠. MVP가 문지윤이고 MIP, 그러니까 준우승 팀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MIP라고 하는데 도로공사의 김세인, 그 리베로에서 포지션 바꿔서 이번에 뜬 사람 있죠? 받았고요. 라이징 스타, 약간 신인상 비스무리하게 라이징 스타상은 권민지가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MVP 정지윤, MIP 강소휘, 강소주, 라이징 스타 이다현이었고 그 전 대회는 MVP가 강소주였죠. 그래서 MVP는 아포지 스파이커로 성장한 문지윤이 받았는데 문지윤은 조별리그 2경기와 준결승전, 결승전 4경기에 모두 출전해서 6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우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56.4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승 직후 차노스 감독의 인터뷰에서 MVP를 누가 받겠냐는 한윤 위원의 질문에 문지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문지윤이 수상이 결정이 돼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포지 스파이커로 문지윤이 성장을 했지만 시즌에 돌입하면 플랜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포지 자리에는 외국인 선수 모마가 있기 때문인데요. 문지윤의 잠재력과 성장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출전이 필요한데 모마의 존재가 너무 굳건해서 이에 차상하는 감독은 문지윤을 아웃사이더 히터로 자리를 옮겨서 시즌을 준비시킬 생각입니다. 모든 팀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김희진이나 황현주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포지션을 지키고 아포짓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런 한국인 선수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외국인이 아포짓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배구 팬들이라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역시 걱정은 리시브죠.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하려면 리시브가 돼야 되는데 권민지 역시 리시브에 대한 부담이 있고 남은 비시즌 동안 리시브 훈련 비중을 높여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리시브가 됐다면 벌써 아웃사이드 히터를 했겠죠. 리시브가 안 되기 때문에 권민지도 그동안 미들브로커로 활동을 했었고 문지윤도 아포짓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민지는 안 되면 미들브로커 하면 되는데 문지윤도 미들브로커 해야 되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포짓을 했던 사람들이 미들브로커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리시브가 안 돼가지고 그만큼 리시브가 중요하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준우승 속에서도 김세인과 2명의 예림, 안예림과 이예림의 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정원의 건지함도 확인할 수 있었죠. 도로공사는 3일 연속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한계가 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던 기름집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대영, 배유나 임명옥 등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도로공사는 패기의 기름집을 넘어서려 했지만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수확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먼저 리베로가 아닌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서 통통 튀는 공격력으로 감독과 많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김세인은 최고의 수확입니다. 173cm의 단신이지만 공격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큰 거인이었죠. 김세인은 대회 MIP도 수상했고요. 장신 세터 안예림과 이번에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을 책임진 이예림도 이번 대회를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가 자랑하는 3명의 베테랑 임명옥, 정대영, 배윤아는 여전했습니다. 이 3명이 주는 존재감은 상대 선수들에게 큰 위압감을 주었고요. 그리고 문정원의 건지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컵대회에서 5경기를 치르는 동안 46점, 공격 성공률 30%, 리시브 효율 4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브 11점을 올렸습니다. 세트당 서브 0.647개로 장점인 예리한 서브가 돋보였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한 대회를 주전으로 소화한 이예림과 김세인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문정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문정원이 리시브와 공격에서 이들의 몫을 그나마 덜어주어 2명의 선수들도 힘을 내 공수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자, 다음은 국가대표 소식인데요. 2022 서해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에 나서는 후보 엔트리 22명이 확정됐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네덜란드 및 폴란드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의 후보 엔트리 22명을 20일 발표했습니다. 세트에는 김다인, 김하경, 안혜진, 염혜선 총 4명이 후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리베로는 김연견, 신연경, 한다혜가 뽑혔습니다. 미들 블로커에는 박은진, 이다현, 이주아, 한수지, 아포짓에는 하예진이 선발됐습니다. 윙스파이커에는 주장 박정아를 포함해 고예림과 황민경, 권민지, 유성현, 김미연, 박혜민, 이선우, 이한비, 표승주가 선발됐습니다.
세자르 여자 대표팀 감독은 이들 22명 중 최종 엔트리 14명을 선발해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즉 최종에는 14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8명은 또 제외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편 여자 배구 대표팀은 지난 1일 진천 선수촌에 입촌 세자르 감독이 지도하에 강화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직전 유럽 전지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협회는 현재 불가리아 배구협회와 훈련 및 연습 경기에 대한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며 불가리아 대표팀과 4차례의 연습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름에 했었던 VNL 때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VNL의 최종 엔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계선수권의 예비 엔트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숫자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 동그라미가 VNL의 대표팀을 지금 한 사람이 이번 예비 엔트리 발표에도 남은 사람입니다. 염혜선 한다의 이선우, 이주아, 고예린, 박혜민, 이다윤, 박정아, 황민광, 이한비는 잔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이번에 예비 엔트리에도 뽑혔고 근데 바이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대표팀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가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노란 리베로 굉장히 잘했는데 부상을 당했죠. 대표팀에서 시합을 하다가. 그리고 정호영도 부상을 당했고 강소희도 부상을 당했고 해가지고 지금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3명 박혜진 세터 그리고 최정민 미들브로카 이 두 사람은 그냥 빠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혜진 세타를 엔트리에서 뺀 거는 좀 뭐 물론 당연히 세자르 감독이 전문가고 뭐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잘 알아서 했겠지만은 현대배구는 장신 세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엔트리까지는 몰라도 예비 엔트리에서까지 박혜진을 제외시킨 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네요. 자, 그리고 최정민은 아무래도 미들브로카 라인이 지금 너무 탄탄하니까 이다연도 있고 뭐 이주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좀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희진 얼마 전에 이제 김희진도 세자르 감독이 보기에는 대표팀을 할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혜진으로 교체가 됐죠. 하혜진은 예비 엔트리라고는 하지만 아포짓은 그냥 한 명만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네. 아포짓도 한 2명 경쟁시킬 것 같은데 왜냐면 아웃사이드 히터는 막 7, 8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 3, 4명 뽑는 건데 아포짓은 그냥 한 명을 정해두고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예진이 아마 최종 엔트리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세계선수권 대회도 사실 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좀 기대하진 않습니다. 세계선수권이 VNL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회라 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대표들은 완전히 일진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대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도 선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배구 리그 끝나고 나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만 영상을 올리다가 이번에 코보컵으로 인해 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3, 4개의 영상을 올렸네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유입이 되시고 했는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